자, 오늘은 그 giftedness matrix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영재라는 것들이 영재성이다. 예, 영재성 또는 영재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과연 그 영재성이 어떤 건지 다른 것들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 표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multiple intelligence, 흔히 말해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죠. intelligences 또는 그냥 쉽게 MI라고 합니다. multiple intelligences라는 그분의 이론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썼던 그런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990 몇 년도냐? 1993년도인가? 꽤 됐죠. 1993년도에 발행되었던 Multiple Intelligence에서 나오는 Gifted Matrix, Giftedness Matrix 그 표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일단 다중이론이라는 다중지능 또는 요즘에는 복합지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복합지능. 그러니까 수리적인 능력, 음악적인 재능, 그런 것들, 뭐 우리가 IQ 재가지고 Intelligent Quotient IQ를 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IQ라는 것이 보통 수리나 공간 이런 재능을, 수리적인 능력이나 공간적인 그런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통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IQ가 높은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IQ는 높은데 뭐 예를 들어서 멘사 아시죠? 멘사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뭐 특별히 뭐 뭔가 업적이나 뭐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IQ라는 것은 어떤 수리 공간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그의 어떤 다른 어떤 뭐 전문성이나 창의성 같은 거, 하물며 천재성을 재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Q가 높다고 해서 아이들이 IQ가 높다고 해서 천재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거죠. IQ가 높은 겁니다. IQ가 높은 거. 네. 보통 우리가 재는 IQ 측정은 수리 공간 능력을 보통 재는 것이죠. 그런 걸 측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언어적인 면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culture dependent 하기 때문에 보통 문화적인 요소를 제외하는 그런 IQ
IQ 측정 방식에서는 이 언어적인 그런 것들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중지능, 복합지능이라고 하는 것, Multiple Intelligence, MI라고 하는 거, 이 책에서 우리가 영재니, 천재니, 신동이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구분해서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들이 여기 보면은 intelligence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intelligence는 여기서는 지능이라고 하는데 그 지능이 IQ하고는 다릅니다. 지능이 IQ하고는 여기서 intelligence라고 하는 거는 지능이 IQ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오히려 지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어떠한 성 또는 어떠한 성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성, 지적인 능력 뭐 이 정도 이렇게 지적 능력 중에 하나가 이 IQ 측정에서 나오는 그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성은 조금 더 범위가 큰 거를 얘기합니다. 지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giftedness 하면 이거는 이제 영재성을 얘기하죠. 영재성. 타고났다 이거죠. 어느 정도 gifted 선물 받았다 이거죠. 영재성. 그 다음에 prodigiousness 해가지고 이거는 신동적인 prodigy 하면 이제 신동이라고 하죠. 그런 신동적인 그런 기질, 성질, 그런 게 prodigiousness고, expertise 하면 이거는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달인, 우리가 이제 생활의 달인 이런 데서 보듯이 달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expertise라고 봅니다. 전문성. 그 다음에 creativity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창의적인 그런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genius는 말 그대로 천재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구분을 해서.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sphere, age focus, domain, relevant issue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sphere라는 건 이제 범위라고 하면 됩니다. 범위, 적용 범위 정도. age focus는 뭐 당연히 나이겠죠. 어떤 나이대에서. 그 다음에 domain은 전문 분야, 세부 그런 전문 분야, 세부 분야,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relevant issue는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들,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ntelligence라고 하는 건 지적 능력이라는 거는 범위가 신체죠. 여기서 biopsychological 이렇게 얘기했는데, biopsychological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는 사람에게 바이오라는 건 뭐겠어요? 신체겠죠.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생물학적이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그런 범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나이대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이대.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영재 교육이니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영재성을 나타내죠. 그건 역시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그런 범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이는 어렸을 때 청소년기까지, 보통 청소년기까지 얘기합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때에 해당되고, 그들의 전문 분야는 아직 뭐가 없죠. 근데 어떤 특정 영역에서 뭔가를 잘합니다. 그게 이제 pre-domain, 아직 pre-field, 아직 전문 분야를 갖기는 전이에요. 아직 덜 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crystallizing experience, 경험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죠. crystallizing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경험들, 뭐 수학이면 수학,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또는 운동이면 운동, 그런 부분에서 뭔가 경험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경험의 구체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재성이에요. 영재아들의 특징은 어리고 아직 전문 분야는 없고, 그 다음에 경험을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신동이라고 하는 prodigiousness, 이런 애들도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 신체적이고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이고, 어렸을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뭔가 특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가 있어요. current domain, 전문 뭘 특별히 잘합니다. 신동, 피아노 신동이다, 뭐 수학 신동이다, 뭐 댄스 신동이다, 미술 신동이다. 그러면 현재 뭔가 자기가 잘하는 분야들이, 현재 잘하는 분야가 존재합니다. 그게 신동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아주 wide resource, 재능이나 기교 같은 것들을 잘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죠. 재능이나 기교, 그런 것들, 재능이나 기교들을 잘 찾고 잘 개발하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신동 또는 신동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전문가 달인은 이거는 오히려 쉽죠. 그리고 당연히 현재 어떤 특정 전문 분야 활동 영역에서 오랜 숙련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전문가 또는 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어덜레센스 해가지고 청소년기 이후에 해당됩니다. 청소년기 이후. 그래서 자기가 현재 활동하는 그 영역을 자기가 수용하죠. 그 부분에서 인정하고 그것이 자기의 직업이다. 자기 하늘에 주신 천직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하늘에서 주신 천직이다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계속 수용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cumulative,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어떻게 돼요? 누적이 됩니다. 누적. 시간에 걸쳐서. 누적이라는 건 당연히 시간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이 누적되어서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개념이 좀 쉽죠.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는 말이 참 애매할 수 있는데, 창의성이라는 건 뭔지 한번 봅시다. creativity, 창의성. 자, 이거는 future domain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그런 어떤 분야, 미래의 그런 분야, 새로운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역시 청소년기 이후, 청소년기 post adolescence, 청소년기 이후, 즉 성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요. clash with domain and field. 그러니까 전문 분야 간에,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을 보통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전문성, 그런 전문 분야,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상충될 수 있어요.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충돌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전문 분야와 충돌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모난돌이 정 만든다. 모난돌이 창의적인 사람들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에요. 모난돌이 정 만든다.
바보 만드는 거죠. 그럼 둥글둥글한 사람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둥글둥글하면 그냥 활동하기는 좋으나 뭐하나 똑 부러지는 게 없죠. 자, 예를 들어서 별 봅시다. 별같이 생긴 이런 그 모양은 별 같은 위치에 들어가야지 딱 들어맞습니다. 얘가 뭐 아무데나 들어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둥글둥글한 돌들은 뭐 다 들어맞는, 뭐 이런 데도 들어맞고 뭐 이런 데도 뭐 들어맞는 것 같지만 어때요? 제대로 들어맞지가 않은 이런 빈 공간들이 있죠. 보이드가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둥글둥글한 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세계를 보는 가치관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모난돌이 많을수록 세상이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변해갑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더구나 혁신적인 거 둥글둥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순한 농사 짓거나 신발 본드 칠하는 것보다 구글이니 텐서플로우니 뭐 AI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거, 그 다음에 딥러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지금 IBM에서는 뭐 만들고 있어요? 퀀텀 컴퓨터 만들고 있죠. 퀀텀.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 세계 1위라고 좋아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퀀텀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퀀텀 컴퓨터. 이미 IBM에서 IBM Q라는 그런 퀀텀 컴퓨터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 작동하는 방식이 기존의 그 비트 단위 0과 1 비트 단위가 아닌 큐비트를 기본 그 정보 체계로 씁니다. 0과 1의 비트가 아니고 이 비트가 아니고 큐비트를 씁니다. 큐비트를.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만드는 사람들은 모난 사람들이 많죠. 특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사는 건 농사 짓고 단순한 그런 업종이나 분야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라든지 우리나라의 선진국으로 국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역시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의성.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당연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격만 모나가지고는 안 되겠죠. 성격만 모나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들의 능력이. 근데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이 약간 성격적으로 둥글둥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이해가 필요하고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그 톨러런스가 좀 있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fruitful synchrony.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막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주 굉장히 창의적이고 아주 독창적인 시대를 바꾸는, 세계를 바꾸는 그런 결과물이죠. 그래서 결실을 맺되 결실이 그 결과가 그 비동시성,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막 인기 있는 막 좋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퀀텀 피직스 같은 거, 양자역학, 퀀텀 다이나믹스 같은 거, 퀀텀 피직스 같은 거는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일반인들이 좀 관심을 가질까? 사용하게 될까? 그렇게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퀀텀 피직스를 처음에 그 현상을 발견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것도 나중에 사후에 인기를 끄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 창의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조금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 그 어떤 창의성으로 자기도 좀 뭔가 부와 명예를 얻으려면 너무 앞서기보다는 적정하게 뭐 10년, 5년 요 정도 앞서면은 오히려 그 부와 명예도 같이 누릴 수 있겠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보세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여기엔 근데 반드시 운이 또 따라야 된다. 운에 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는데 운이 없어서는 이게 참 창의적인 인물들이 크게 발복하기는 크게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니어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성 천재 다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천재가 과연 행복할까?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천재성은 뭐냐? 아주 넓은 범위 넓은 그 활동 영역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숙한 성인, 성숙한 그런 인간들이죠. 성숙하고 아주 뭔가 결과를 업적을 낸 사람들 그런 게 천재라고 하죠. 유니버셜합니다. 전문 분야가 아주 광범위하고요. Link to childhood 그 어렸을 때 뭔가 특이한 현상들 어렸을 적 뭔가 특징들이 있죠. 뭐 그것이 네거티브하든 파지티브하든 뭐 예를 들어 에디슨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학교에서 못 가르치겠다고 데려가라고 할 정도로 좀 둔재였죠.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그렇지만 나중에 뭐 세계를 바꿀 만한 그런 물건들을 만들고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반면에 가우스 같은 사람, 모차르트 같은 그러니까 모차르트나 수학자 가우스 같은 사람, 네,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초기에 그 천재성이 이거는 어렸을 적 초기에 드러났고 이 사람들은 후기에 드러나죠. 근데 둘 다 천재입니다. 넷 다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어렸을 적에 어떤 특징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재적 기질을 초기에 그 영재성이 있는 거죠. 영재성을 드러냈었죠. 천재성을.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모차르트가 그렇게 음악적 소질이 있었던 거는 모차르트의 그 부친이 아버지가 그 누나 그 피아노 치고 가르치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모차르트가 그 영향을 받아서 모차르트가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뭐 4살인가 그때 작곡을 하게 되죠. 그런 어떤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성은 도대체 뭐 영재성, 그 다음에 신동, 전문가, 그 다음에 창의적 인물, 천재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보면 우리가 영재라는 조금 더 강조하면 어렸을 때 얘네들은 아직 뭔가 전문 분야도 없고 가능성만 있는 겁니다. 가능성. 얘네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인정해야 돼요. 플라스티시티. 그 아이들의 가소성, 플라스틱 아시죠? 플라스티시티, 그 가소성, 그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가소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소성. 그래서 영재들의 어떤 특성을 개발해 줄 필요는 있지만 언제든지 그들이 그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오픈해 줘야 돼요. 오픈. 네. 오픈. 길을, 그러니까 가이드를 해주는데 길을 넓게 잡아서 이 아이가 걸어가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가소성,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 그 아이들의 발전시킬 수도 있고 퇴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소성을 좀, 글씨를 좀 잘 쓸게요. 가소성을 좀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변형될 수 있다 이거죠. 오픈니스, 얘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영재아들은 어떤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것에 노출시켜주고 exposed, 노출시켜주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의 Multiple Intelligence라는 그 책에서 제시한 Giftedness Matrix 그 표를 가지고 한번 영재에 대해서, 영재 뭐 신동 전문가, 창의적 인물, 천재들 이런 분야, 이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식을 키울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